안녕하세요. 프로이징러 제가 20살 때부터 알바도 되게 많이 했고 이직도 정말 많이 해서 부모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프로이징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어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영상을 켰습니다. 20살 때부터 집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그리고 PC방, 맥주집, 호프집, 뭐 음식점, 서빙, 도넛 가게, 왜 홈플러스 이런 큰 마트 안에 있는 도넛 가게 있잖아요. 그런 도넛 가게에서도 알바를 했었고, 그리고 개인 카페에서도 일을 해봤고, 제가 전공이 컴퓨터 그래픽인데 뭐 포토샵하고 동영상 편집하고 이런 자격증이 있거든요. 조명 회사였는데 포토샵 작업해가지고 막 그런 전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잠깐 했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아웃도어 매장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컴퓨터랑 연관된 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고, 영상 편집하다가 그때 막 과제 제출하다가 너무 컴퓨터로 막 중간에 다운되고 막 이런 게 몇 번 겪다 보니까 기계는 나랑 안 맞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전공을 살려서 그냥 컴퓨터 쪽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근데 제 학생 때도 열심히 공부를 안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계속 나는 이제 컴퓨터는 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웃도어 매장에서 나와서 일을 찾다가 기술은 없고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취직은 잘 됐어요. 그래서 프로이징 건데 찾다가 보니까 카드 회사 아웃바운드 팀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쓰시라고 전화하고, 그리고 카드론 같은 거 대출 받으시라고 전화하고 하면은, 카드사가 아무래도 개인 신용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 정보가 엄청 다 화면에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 회사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5만 개 다 떠요. 카드 뭐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부터 옛날에 카드 썼던 내역이랑 뭐 어디서 썼는지까지 다 뜨는데, 그 전에 있었던 선배들 뭐 통화 녹음 같은 거 한 번씩 교육할 때 들려주는데, 연예인들 한 번씩 이렇게 연예인들이랑 통화했는 녹음 같은 거 막 유명한 남자 아이돌 이런 것도 막 들려주고 막 이랬었는데, 저희가 전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냥 저희는 대기를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다가 그 손님이 전화 받는 순간 저희한테 그 사람 신상 정보가 화면이 탁 뜨면서 통화가 시작되거든요. 오늘 이제 무작위로 돌아가는 거지. 뭐 누구한테 전화 걸릴지 모르고. 파트가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었는데, 뭐 부가 서비스나 이런 부서가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금융 쪽으로 이제 팀이어서 그렇게 전화 걸리면 카드론이랑 이런 거는, 현금 서비스나 이런 거는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받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그래도 이자율이 많이 높지는 않고, 물론 은행보다 카드사에서 그렇게 받으면 높겠죠. 그래도 그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덜 되는데, 카드론이랑 현금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 보면 이게 다 못 갚은 상태에서 카드론이 계속 추가로 받으시는 거예요. 겹쳐서. 보면은, 이 사람 괜찮나?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런 애가 막 들고, 뭔가 다른 사람 인생 내가 망치는 것 같고 죄책감 들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이 한 번씩 걸려요. 카드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제가 전화를 돌리는 거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카드를 쓰기 때문에 보면은 다 받으시거든요, 전화를. 그래서 전화 통화가 잘 되는 편인데, 전화 받으시는 분들 중에 특히 남자분들, 아, 내 돈 진짜 많은데 아가씨 내 돈 좀 빌렸어라 하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 신상 정보를 클릭해서 넣어봐요. 그러면 그 카드사가 은행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그 은행 통장을 열어보면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진짜 돈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면서 막 TM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TM도 영업이잖아요. 그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으면 그때 당장 저한테 뭐 이렇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화를 내가 한번 걸었던 사람이 그 달 안에 뭐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이든 뭐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그게 제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여가지고 한 달 실적이 나오고, 콜을 얼마나 많이 걸었고 뭐 이런 거에 따라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데 실적이 좋겠어요? 이 사람 카드론 받는 거 걱정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하다가 같이 일했던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통신사 인바운드 전화 받는 114 고객센터로 넘어갔는데, 그 친구가 괜찮다 그래가지고 인바운드를 하면, 전화 받는 거를 하면, 거는 건 영업이지만 받는 거는 그렇게 영업이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통신사를 갔는데, 거기 센터니까 엄청 친절해야 되고, 제 목소리가 좀 중저음 톤이라서 목소리 톤이 많이 높지 않은데 거기서 목소리 톤 연습까지 시키거든요.
면접 보고 거기서 뽑혀가지고 몇 개월이었지? 2달인가 3달인가 교육까지 받아서 수습기간 거쳐서 거기서 또 뽑아요. 탈락시키고 결국에는 3개월 지나서 정직원이 되면 그 정직원이 되고 나서 팀에 합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계속 교육생들끼리 같이 교육을 받고 그래서 뭐 땡땡이 요거다. 왜냐면 다 여자고 거기 같이 입사한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교육받았던 사람은 한 명 더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교육하는 언니들이 원래 일하시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교육을 해주고 막 되게 멋있게 화장하고 옷 입고 막 명찰이고 막 이렇게 막 늘어나는 명찰 있잖아요. 그거 달고 와가지고 그걸 보면 우리는 교육생 명찰 달고 있으니까 되게 부럽고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언니들처럼 저렇게 그런 교육도 하고 막 이래야지. 그러면 이제 돈도 더 받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대기업에 자회사로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복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안마 30분, 뭐 네일 받는 거 뭐 30분 그런 거를 주더라고요. 네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마 하시는 분들은 눈 안 보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해서 회사에 그런 공간이 또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지나 전화 받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대다수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신할 수 있도록 휴가를 줘요. 그걸 뭐라고 부르지? 하여튼 그거를 뭐 몇 달을 한두 달 주나? 몇 달을 주거든요. 하여튼 주면은 그 안 임신을 못하면 다시 이제 복직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여튼 저튼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뭐 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크게 영업이랑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실적이 어떻게 영업이 되냐면 전화 걸려온 손님들한테도 뭐 부가 서비스 영업을 한다던가 그런 각종 영업을 해야 되고 그 콜 전화 많이 받는 거 그리고 분수도 짧아야 돼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게 실적이 쌓여요. 근데 이 실적이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팀에 한 8명? 10명 되나? 언니들이 여러 명 같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저보다 다 거의 언니들이 많았거든요. 제 실적이 팀의 실적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걸로 이제 또 급여가 달라지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실적으로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되게 그런 것도 힘들고 그런 요금제나 이런 것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험 치거든요. 그 시험을 쳐요. 또 그러면 이제 자주 쳐요. 한 달에 몇 번 했던 것 같아. 한 2번씩. 그러면 이제 남아가지고 나머지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콜 실적이 잘 안 나왔어. 그러면 6시에 전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가지고 내가 전화했던 거 다시 내가 듣고 그거 막 써가지고 제출해야 되고 숙제하듯이 그 완전 요거가 진짜 그냥 교육생만 요거가 아니라 정직원이 돼도 그냥 요고생이야. 뭐하는 이게 앞에 위에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통화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넘어가면 이게 막 색깔이 바뀌어요. 빨리 끊으라고. 그리고 콜이 많이 밀리면 그것도 막 색깔이 바뀌고 그래서 콜 엄청 밀릴 때는 못 일어나게 해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하거든요. 보통 이제 홀도 걸어놓고 화장실 가는데 그래서 방광염 다 걸려보셨을걸요? 고객센터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방광염 걸리고 막 언니들 그렇게 막 일을 하는데 이 제일 힘든 건 뭐냐면 6시에 콜은 끝나지만 콜백을 해줘야 되잖아요. 손님들 업무 처리를 뭐 연락드릴게요. 뭐 해서 뭐 연락드릴게요 했는데 그거를 업무 시간에 못해요. 왜냐면 나 콜을 많이 받아야 실적이 쌓이니까. 그러면 남아서 다시 콜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을 정시에 뭐 하는 날이 그렇게 뭐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점심시간 지켜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11시부터인가? 11시, 12시, 뭐 1시, 2시, 3시까지 제 기억에 3시까지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팀마다. 왜냐면은 점심시간에 전화가 제일 많이 걸려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린 점심을 못 먹거든요. 진짜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를 해서 그 만족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만족도 조사도 실적에 들어가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빨리 끊으라. 통화 분수가 길어지면은 팀장이나 그 위에 있는 그 파트장 같은 사람들이 저한테 1대 다이렉트로 쪽지가 와요. 나 상담 중인데 끊어라. 언제까지 통화할 거냐? 지금 통화 시간 안 보이냐? 이러면서 막 쪼거든요. 그럼 어떻게 끊어요? 통화하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그러다가 뭐 전화 끊어놓고 시스템 오류라면서 다시 전화해야 되고 그렇게라도 끊으래요. 통화 분수 줄이려고. 하여튼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들고 그리고 제일 진짜 그런 시스템 제도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화난다 진짜. 거기에 아버지가 전화가 와요. 보통 가족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전화 와서 내 딸 거 뭐
우리 어머니 거 다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 거 치고 정보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마다 다 이력을 남기잖아요. 상담 이력을. 그러면은 그 중에 무작위로 이렇게 날라가요. 그 만족도 조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빠랑 통화를 했어. 근데 아빠가 5만 가족 거 다 물어봤어. 일명 족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족장님께서 그 일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의 그 상세 정보를 다 물어보고 상담을 하시는데, 통화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도 열받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가 예를 들어서 초딩 아들한테, 아빠가 물어봤는데 초딩 아들한테 문자 만족도 조사가 갔어. 그럼 이 아들이 통화한 적도 없어, 나랑. 아빠가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이 만족도 조사에 그냥 장난으로 뭐 0.1점, 뭐 불만족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게 제일 실적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와중에 진짜 실적 잘 내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게 감당이 안 됐고, 이거 타자 치는 것도 자판기 소리 크다면서 결국에는 그 센터의 전체 자판기 바꾸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막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에 되게 신경 쓰는데, 하여튼 114가 제일 고객센터가 힘들었고, 퇴근해서도 잠을 못 자요, 깊게. 왜냐면 진성 손님, 강성 고객 이런 사람들 거 내가 처리 못했는데 내일 가면 또 그 사람 전화해야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인 거야. 잠을 못 자고 금요일날 퇴근해도 기쁘지 않아요. 주말 동안 나는 마음 편히 쉴 수 없어. 그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하잖아요. 어떤 언니가, 같은 팀의 언니가 눈이 띵띵 부어가지고 출근을 한 거예요. 내가 언니 눈이 왜 그러냐고, 남자친구랑 싸웠냐면서. 출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주말에 울다가 진짜 잠들어서 눈부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출근하고, 저도 진짜 그때 걸어서 출퇴근했는데 진짜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저 차가 나 쳤으면 좋겠다. 나 진짜 너무 출근하기 싫으니까 저 차가 나 쳐서 그냥 나 병원에 실려갔으면 좋겠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버티다가 10개월, 11개월 했나? 1년은 못 채우겠는 거예요.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다들 일 못 그만두게 했는데 제가 그만둬서 실업급여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는데 못 버텨서 한두 달 결국엔 퇴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돼서 위에 파트장이랑 이제 뭐 얘기하고 못 그만두게 하는 거지. 계속 설득하면서 자기들은 뭐 몇 달을 그렇게 사람 뽑아서 교육시켜가지고 넣어놨는데 계속 퇴사율이 높으니까 그 퇴사율까지 아마 그 위에 사람들은 실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그만두게 잡아서, 그러면은 중간에 반차 쓰듯이 몇 시까지만 하고 퇴근하게 해줄 테니까 좀 더 해보자. 이래가지고 또 더 했어. 일주일을 더 했나 며칠을 더 했나 더 하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이미 마음 떴고 일하기 싫어서 이제 차에 치여가지고 병원 가고 싶은 사람이 거기 출근하고 싶겠냐고. 하다 안 돼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쬐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랬는데 집에 찾아오고 집에 찾아서 없는 척하고 안 나가고 막 이랬는데, 맨 처음에 이제 취직할 때 그 비상연락망을 쓰라 그러거든요. 부모님 거. 결국엔 부모님한테까지 전화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지막에 퇴직서를 그래도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 퇴직서 쓰러 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붙잡혀서 1시간 넘게 그 얘기 듣다가 나 진짜 일하기 싫다고. 그때 부팀장이었던 언니가 아직도 기억나요. 미안한데 되게 야무지게 일 잘하는 언니였거든요. 교육생들 교육도 하고 실적도 잘 내고 그런 언니였는데, 나는 저기 앉아서 일하는 저 언니들처럼 저렇게 내 삶을 보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30대, 40대 시간 지나서 여기서 나는 갇혀있고 싶지 않다면서. 세장에 갇힌 앵무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 막 벽도 없어요. 그 창문도 없어요. 그 막 알죠? 이렇게 칸막에 다 앉아가지고 전부 다 전화만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언니가 되게 화냈거든요. 정말 심하게. 저 사람들도 나름 행복하게 성실하게 자기 사람들을 살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면서 언니가 막 화를 내더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 줘서 미안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존중하지만 어쨌든 나는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나왔죠. 나오고 진짜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는 이력서를 인터넷에 막 사람이 잡코리아 이런 데 제 거를 제가 써서 올려요. 그러면 여기저기 전화가 와요. 콜 받는 업무를 했다 보니까 그런 통신 쪽에서 연락이 계속 많이 와서, 통신사의 직영점에서, 그땐 직영이 아니었어. 대리점이었어요. 대리점에서 전화가 와서 대리점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2명 면접을 보고
자기는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안 하겠다 하거나 면접도 안 보러 올 줄 알았대요. 근데 2명 다 면접 보러 2명 다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친한 직영점 점장님한테 저를 소개시켜주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집에서 되게 먼 거리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홧김에 차를 샀던 거거든요, 오닝을. 그렇게 샀는데, 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거고, 사실 그 통신사 전화 받는 거였고, 적성이 제일 잘 맞았던 거는 휴대폰 판매였어요. 결국에는 직영점까지 가서 월급도 더 많이 받았고, 부점장까지 하면서 나름 일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또 인정 욕구 강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점장님이 되게 잘해주셨죠. 되게 진짜 여자 점장님이었는데, 막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도 그때 당시 26살 뭐 이럴 때 나이 치고는 돈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 5일에 일요일에 교회 열심히 갈 수 있고 만족하면서 다녔는데 또 오래 못 다녔어요. 2년 반 다니다가 저는 항상 제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상상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점장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쉬는 날도 사실 팀원들한테 계속 전화 오고 점장 회의 가고 뭐 워크숍 가고 못 쉬시고 그리고 통신 업무 자체가 마감 퇴근이 8시, 9시 뭐 손님 밀려서 마감 못하면 더 늦게 끝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정을 이뤘을 때 이거를 계속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찾아보다가 좀 이 일이 자유롭다 싶어서 부동산을 찾아보고 공인중개사를 시험을 친 거거든요. 뭐 중간에 그 11번가 거기 센터에서도 일해봤고 시내에 대구 시내에 스닷이라고 큰 문구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5층짜리 건물에 밑에 지하까지 있고 이런 데인데 무슨 기획팀 같은 팀에 발주 놓고 뭐 쇼핑몰 업로드하는 거 사진 같은 거 편집하고 그런 걸 또 잠깐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진짜 일만 뭐 이것저것 작다게 많이 했죠. 그리고 여러분 저 취직은 아니고 알바를 구했습니다. 오늘부터 백다방 알바를 가기로 해서 대부분 주휴수당 때문에 주 3일 뭐 이 근무 시간도 3, 4시간, 5시간 밖에 안 쓰더라고요. 그냥 사무직이나 또는 저기 그런 데를 면접을 몇 군데 봤어요. 늦어도 3, 4일 안에 답변 주겠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사람 성품이 좋아 보이는데 같이 일하지 못하게 돼서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아무래도 신혼이고 애기도 가질 거고 하니까 오래 일을 못할 것 같다는 거 뭐 이런 게 조금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근데 어쨌든 못하게 됐고 면접 볼 때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했고 애기 안 가질 거냐. 저희는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저 같아도 안 뽑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구하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백다방에 오늘부터 출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백다방 그 알바 파트타임만 해가지고는 최저시급 하니까 46, 7만원? 너무 금액이 적어서 못해도 100만원이라도 벌어오고 싶은데 제가 항상 막 이직을 할 때도 뭐 일주일 안에 일을 구하거나 일을 구해놓고 퇴직을 하거나 좀 몇 년이지? 13년, 14년 동안 대학생 때부터 계속 알바부터 해서 직장을 다녔던 터라 돈을 안 벌어온다는 거에 대한 뭔가 있을 수 없는 일?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애기 생기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벌어오려고요. 나중에 다시 부동산을 하거나 뭐 장사를 한다거나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뭘 할지 솔직히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파트타임 알바 하다가 애기 가지고 출산하고 그래도 한 1, 2년은 엄마가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에 애기 키우고 나면 그때 가서 또 미래를 계획을 하겠죠? 오늘도 주절주절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그 고객센터 면접 보러 간다고 했는데 취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뭔가 도전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삶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바하는 영상을 그래도
초반에는 배워야 되니까 조금 촬영하기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혹시 촬영할 수 있게 되면 촬영해서 찾아올게요.